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I 첨단 소재 9 SKC 코오롱 P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비슷한 애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랫단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있는 기준점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2008년 6월에 SKC와 코오롱이 현물 출자하여 설립된 PI,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필름 강자가 결합을 했었죠. 그리고 1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거라는 게 보통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2020년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최대 주주는 코리아 PI 홀딩스가 54%인데 여기가 이제 글렌우드 쪽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I 필름이라고 하면 내열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열적 특성, 전기적 특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이면서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30%로 세계 1등입니다. 이런 필름에다가 동박을 붙여가지고 이런 기판유를 만들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PI 베이스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주요 전방 같은 경우 IT 전자기기 쪽이 되겠고요. 이런 기판류, 내열, 절연, 방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왜 팔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시에 두 대주주가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CPI, 투명 PI 필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올레드가 테크트리를 타면서 올라갈수록 접게 되니까 그때 전면 유리 대체용으로 쓰이는 필름인데 그게 더 대세일 것 같아서 그쪽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PI 필름은 좀 누런색이죠. 근데 플렉스블이나 폴더블을 가더라도 PI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맨 아랫단에 기본 베이스로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IT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로도 계속 적용 분야가 넓혀지고 있죠. 자동차 전장용 소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기차용 모터에 쓰이거나 배터리 소재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진 비슷한 제품은 PI 말고도 PTFE, PAI, 피크 같은 비스무리한 필름들이 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든가 어떤 특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혹은 양산해 본 적이 없다든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PI가 대체되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납품 구조는 이렇게 돼요. 원재료를 가져와서 필름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판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최종 단인 완성업체들로 가게 되죠. 동사 같은 경우 직접적인 주요 고객은 이녹스와 하나 첨단 소재 같은 데가 있겠고 나머지 해외 업체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PCB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이 초극박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방열 시트는 이제 고기능성화 되고 있고 첨단 산업 쪽은 EV 관련해서 이렇게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방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회사가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고 2023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한 900억 정도, 수출이 좀 더 많아서 1600억 정도가 되는 구조인데 적용되는 분야는 FPCB, 방열 시트, 첨단 산업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수출이 더 많다고 했었는데 지역적으로는 이제 다른 데는 좀 쪼그러 들어가지고 대부분 중국 쪽으로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품 가격과 원재료에 영향을 타겠죠. 제품값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CR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원재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익률과의 역상관관계가 포착됩니다. 제가 자세히는 더 안 다루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매칭을 하면은 이익률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실적 행보를 보면은 매출액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침이 있는 구간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익률이 좀 부침이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21년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4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는 크게 문제는 없죠. 현금성 자산이 한 800억 정도에 이자 발생 부채도 그 정도 돼서 부담은 없습니다. 자, 올해 이익 성장을 40% 하려면은 달성식품 떡잎이 1분기부터 좀 보였을 텐데 1분기 때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이 40% 성장을 했고 이익률도 26%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2분기 때도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40% 정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국내가 바닥을 찍고 조금 이렇게 올라와 오는 모습이고 메인 수출인 중국 쪽도 작년 2분기 때 코로나 바닥 찍고 좀 안정화된 모습이죠.
적용 분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긴 했었는데 특이한 점이 첨단 산업용 이쪽이 최근에 가장 높게 올라왔어요. 이게 전장이나 EV 쪽 이런 적용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 쪽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 쪽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의 주가 흐름은 매출과 영업이 궤적을 같이 했죠.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따라서 같이 가는 모습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주주가치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예금 수준이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없고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회사를 사모펀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엑시트를 시도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뭔가 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주가가 올해 들어서 관련 업종과 함께 상당히 상승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발생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가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이제 스타트를 괜찮게 끊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어느 순간에는 좀 약간 반전이 되겠죠. 동사가 피어군에서는 이제 중간값 정도라서 이제 무난무난한 느낌의 특정 구간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적용 분야 같은 경우도 점점 다양해지는 편이고 약간은 이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